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1955년 8월 공정환율 인상과 물가환율 연동제의 채택 과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1960년대 초 단일 환율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시도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주도 공업화 정착이 형성되는 데 있어 1955년 8월의 공정환율 인상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내 물가 상승률에 근거하여 환율을 변경하는 물가환율 연동제를 채택했기 때문에 공정환율 변경을 둘러싸고 한미 정부가 갈등을 빚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더욱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물가환율 연동제는 국내 물가가 상승했으니 공정환율을 인상하라고 주장해온 미국 정부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기도 하지만 가격 기구에 의해 대외 무역이 조정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가 정상화되는 초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복수환율제가 폐지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결정하는 공정환율과 미국 정부와 협의하에 결정하는 유엔군 환율 및 대충자금 환율은 공정환율로 단일화되었지만 수출불 환율과 기타 종교불 등에 적용되는 환율은 여전히 시장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설명하였듯이 1955년 8월에 공정환율이 1달러당 50원으로 인상된 이후에도 공정환율은 시장환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출 등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획득되는 외환보다 유엔군 관계 외환 수입과 미국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원조 등이 훨씬 많은 상황에서 공정환율을 시장환율에 가깝게 결정할 수 없었던 현실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955년 8월 공정환율이 인상된 이후에도 외환예치제를 기반으로 한 복수환율제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에 두 가지 상황 변화에 근거하여 외환관리제도의 변경과 복수환율제의 단위환율 제도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하나는 외환 공급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소개했듯이 미국의 원조 정책이 변화하면서 무상 원조가 감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게다가 주한 유엔군 관계 외환 수입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 정부는 원조가 공급되지 않더라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자립경제의 기반을 확립하는 것을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상정했는데 국제 수지를 개선하는 것은 자립경제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핵심적인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1950년대 후반에 이러한 경제 환경의 변화에 기인하여 수출이 중요한 정책 변수로 등장했고 환율 제도가 수출을 진흥하는 방식으로 재편될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정부의 경제개발 목표와 외환예치제가 양립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외환예치제는 민간 부분의 개인이나 법인이 획득한 외환을 한국은행의 당해인 계정에 예치시키고 그것을 정부에서 승인한 상품을 수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경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집중된 외환을 정부가 책정한 목표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외환예치제에서는 이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입 허용 품목을 정부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수입을 억제하고 경제 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수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민간 경제 주체들의 외환 예치 유인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외환 예치 집중제와 달리 외환 매각 집중제는 민간 경제 주체들이 수출을 포함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획득한 외환을 당시의 공정환율로 한국은행에 매각해야 했기 때문에 정부가 외환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1960년과 1961년 초에 이루어진 공정환율 인상은
수출주도 공업화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물가 환율 연동제가 채택된 이후 한국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많은 조치를 취한 결과 1959년 전반기까지 서울시 도매 물가 지수를 1955년 9월에 25% 이내에서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1달러당 50원의 공정환율이 계속 유지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는데 1959년 하반기 이후 물가가 상승하여 하반기 평균 물가 지수가 130.1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1960년 1월에 한미 정부는 환율 변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1960년 2월에 1달러당 65원으로 공정환율을 인상하였습니다. 이 공정환율은 1955년 9월 대비 물가 상승률이 30%인 점을 감안하여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민주당 정부가 집권한 것은 환율 제도의 변화에 중요한 전기였습니다. 민주당 정부 집권 이후 미국 정부는 환율을 현실화하여 단일 환율 제도를 채택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민주당 정부는 1961년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공정환율을 각각 100원과 130원으로 종전보다 2배 인상하여 단일 환율 제도로의 전환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외환 관리 제도를 예치 집중제에서 매각 집중제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단일 환율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가를 안정시켜 공정환율과 시장환율의 갭을 좁히고 아울러 경제개발에 필요한 외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외환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팽창적인 통화정책에 따른 물가 상승과 경제개발에 따른 외환 수요 증가로 인해 외환 보유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결국 정부는 수출입 링크제를 수용하고 외환 증서의 거래를 허용하여 단일 환율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일시 중단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단일 환율 제도 확립을 위한 시도라는 주제하에서 단일 환율 제도가 요구되는 상황과 1961년에 시행된 환율 인상 과정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단일 환율 제도로의 전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